오늘 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음, 다이버전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는 두 가지를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하락 다이버전스랑 상승 다이버전스. 보통은 그런 다이버전스들이 걸린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 표현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일단 다이버전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RSI 상대 강도 지수라고 부르는 RSI를 많이들 확인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표에 RSI 상대 강도 지수라고 있는 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지표에서 크게 따로 건들 건 없으시고요. 다이버전스는 RSI 상대 강도 지수로 많이들 확인을 하는데요. RSI는 보통 이 70 그리고 30을 기준으로 많이들 확인을 합니다. RSI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확인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과매수 부근, 그러니까 이 지표에서 70을 넘기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과매수, 매수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수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뜻은 이제 곧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락을 대비해서 리스크를 조금씩 줄여나가자 라는 뜻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30 아래, 30 아래로 지수가 내려가게 되면 과매도 구간이라고 해요. 과매도 구간에서는 너무나도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더 남아있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어, RSI 70 이상은 환희, 30 이하는 공포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공포나 환희는 저번 강의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공포는 원래 내려가야 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가게 되고, 환희의 경우에도 원래 올라가야 될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30이나 70을 넘어가는 움직임이 나오면 우리가 조금씩은 리스크를 관리를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 15분 봉인데요. 비트코인 15분 봉에서도 방금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라인을 한번 쭉 눌림이 나와주면서 30 이하로 떨어졌다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단기봉에서도 이렇게 시간 프레임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천천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RSI의 경우에는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일단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RSI도 이 50 구간, 50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비슷하게 가격과 같이 횡보하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RSI를 확인하는 이유가 과매수와 과매도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50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호재에 의한 상승은 이렇게 70을 넘어가는 구간, 이런 구간들 있죠. 70을 넘어갔음에도 85까지 상승을 했어요. 호재에 의한 상승은 70을 넘어가서 과매수가 걸려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과매수와 과매도를 너무나 신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은 꼭 생각을 해주시면서 봐야 되는데, RSI 지표는 이렇게 시간 프레임마다 다
달라요. 지금 15분봉은 방금의 하락이 거의 26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죠. 날봉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날봉의 경우에는 지금은 44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30 이하로 빠지려면 아직도 한참이나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가격도 아직 많이 내려와야겠죠? 이 구간 우리가 이전에 80K가 깨질랑 말랑했던 아랫꼬리가 길게 나왔던 지점이 있어요. 이 지점은 우리가 70 이하로 30 이하로 떨어지면서 23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상승을 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과매도가 걸리면서 한 번에 캔들이 아랫꼬리가 길게 내려오겠죠. 물론 매수세가 없으면 아랫꼬리는 생기지는 않고 길게 하락만 할 건데 보통 이런 경우 올라오기 때문에 매수세가 같이 붙습니다. 우리가 RSI 다이버전스만 보면 안 되고 이전에 배웠던 캔들의 모양 그리고 거래량 이런 애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형성이 된 다음에 다이버전스도 같이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천천히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다이버전스가 걸렸는데 이거를 바로 사야 되냐? 언제 사야 되냐? 이게 제일 궁금하겠죠? 보통 다이버전스가 걸렸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가격은 내려가는데 다이버전스는 올라갈 때, 가격의 하락 그리고 지수의 상승이 일어날 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다고 해요. 우리가 다이버전스는 70과 30에서 추세로 인한 움직임이 나올 때 걸린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버전스는 추세의 끝부분, 이런 하락의 끝부분, 이런 지점이나 이런 상승의 끝부분, 이런 지점에서 과매수나 과매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70을 바로 뚫고 올라갔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바로 사야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격이 바로 올라가면서 다이버전스도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락 다이버전스라고는 하지 않고 이런 과매도나 과매수 부분에서 가격과 지수가 반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우리는 그 지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건 현 지점이니까 과거의 데이터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다이버전스를 그렇게 맹신하고 이걸로 인해 매매를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볼 때는 괜찮은 지점들이 하나둘씩 나와주긴 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보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70 이상에서 고점이 나와주었을 때 이 부분과 그 다음 추세 라인을 쭉 이어줍니다. 그럼 다이버전스도 이런 가격과 비슷하게 이런 추세가 만들어져요. 고점과 고점을 엮고 저점과 저점을 이으면 이런 상승과 하락의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언제 저는 진입을 하냐? 저도 이거를 많이 그어보진 않았는데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고점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여기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추세가 닿는 만들어지는 이 지점. 저는 이 지점에서 꺾이는 시점이 나올 때, 추세가 만들어지는 이 시점이 나올 때가 다이버전스가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지점에서 숏을 봅니다. 여기에 고점을 이어보면은 이 캔들의 종가죠. 이 캔들의 종가는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매도는 어디서 하느냐? 이 중간 라인 다이버전스가 50.2에 50에 달라붙는 이 지점 있죠. 여기서 반절을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쭉 가져가서 과매도 구간이 되는 30 라인까지 쭉 가져갑니다.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두 번째 추세가 되는 이 시점에서 숏을 잡았다고 해볼게요. 다이버전스가 걸려서 숏을 잡습니다. 가격은 올라갔는데 지수는 하락했죠.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50에 닿는 이 캔들의 종가에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여기서 숏을 진입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숏을 진입을 해서 50에 닿는 이 지점의 종가, 이 부분이죠. 여기까지 숏을 가져간다고 치면은 약 30%의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 반절을 익절을 하고 나머지 반절은 꼭 반절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 부분 익절을 하셔도 됩니다. 30%를 익절을 하셔도 되고 70%를 익절을 하시고 30%를 더 가져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본절 로스에 남은 물량을 설치를 하고 다시 30이 될 때까지 쭉 가져갑니다. 이 구간까지 가져가겠죠? 이 구간의 종가, 이 구간의 종가는 이 음봉 캔들이에요. 보이시죠? 30을 지나쳤던 종가, 이렇게 쭉 아까의 고점에서 이 저점까지 내리면 63%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간이 꽤나 길죠.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총 한 달하고 보름을 더 가져갔네요.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시간 프레임에 따라서 주봉, 날봉, 4시간, 15분 모두 다 이 지수가 나타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날봉에서 가져간다는 거는 날봉에서 지수가 과매수가 나올 지점은 1년 중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과매도가 나오는 지점도 1년 중 한 두세 번 정도는 되겠죠. 적으면 한 번에서 두 번밖에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다이버전스를 체크를 해서 내가 매매를 한다면 길게 먹겠다, 그리고 길게 가져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5분봉 같은 단기봉에서 RSI를 체크를 하고 다이버전스가 걸렸을 때 내가 진입을 한다. 그러면 단타로 먹겠다. 짧은 시간 동안 어느 정도 기간을 내가 예상을 하고 가져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걸렸을 때 45일 동안 내가 본절 로스도 잘 걸고 익절도 잘 한다면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보통 70에서 바로 생기는 추세보다 이렇게 거의 80, 90에 가까운 시점에 왔을 때 그 다음 다이버전스 추세를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예시를 한번 들어봤는데 다들 이해 가시나요? 조금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은 말씀 주세요. 다 이해되신다니까 이걸로 방금 해본 매매법으로 또 여러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과 30은 그냥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아까 RSI 상대 강도 지수를 그냥 기본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실 때 기본으로 설정을 해두시고 이런 80이나 90을 넘어가는 지점에서 과거 데이터가 어떻게 되었나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확인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주 이쁘게 잘 나와줬죠? 옆으로 쭉 밀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2018년 11월에 나와준 다이버전스입니다. 여기도 30을 넘어서 이 지점이 12까지 내려왔네요. 그럼 12에서 추세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그어졌죠. 그어졌을 때 두 번째 추세가 만나는 이 지점의 종가를 체크를 해볼게요. 다들 잘 보이시죠? 이 지점의 종가. 이 캔들이네요. 이 자그마한 팽이 캔들. 이거 설명하면서 제가 왜 캔들이랑 추세, 거래량 이런 게 다 중요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다이버전스나 다른 지표들을 이용한 매매법도 하나만 보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매물대, 거래량, 추세, 또 캔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한 번에 다 이쁜 모양이 갖춰졌을 때 더 좋은 효력을 가집니다. 자,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분할 익절 부근은 50 부근이라고 했죠. 그러면 처음으로 닿는 50 부근, 이 부근이죠. 이 부근의 종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시죠? 얘도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과 처음으로 50을 넘는 여기네요. 이 캔들이네요. 이 캔들의 종가. 이거를 범위로 체크를 해보면 종가에 찍어서 종가까지 올립니다. 그럼 이거는 조금 짧은데 5일 정도 만에 비트코인이 약 25% 정도를 상승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분할 익절을 해주고 본절 로스를 걸어둡니다. 그리고 쭉 가져가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본절 로스는 걸리지 않는 위치죠. 거의 저점이에요. 근데 70이 닿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근데 여기서 딱 보기에 21%. 가격은 옆으로 계속 밀어주면서 동일한데 RSI는 계속해서 올라갔죠. 이처럼 RSI는 가격과는 조금 달라요. 내가 상대 강도 지수이기 때문에 매수세와 매도세를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올라갔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70을 찍고 한번 내려갔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RSI 매매를 할 때는 100%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매매를 하겠다 싶을 때는 여기서 반절을 털었을 때는 25%고 이 부근에서 털었을 때는 수익이 21%예요. 그래도 본절 로스는 걸리지 않았으니까 둘 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욕심을 내지 않고 이 70 부근에서 매도를 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서 추가 수익을 바라볼 때 그게 저점이 아닌 이상은 보통은 손실로 마감을 할 경우가 조금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법에 맞게 커팅을 잘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확인을 했을 때도 첫 번째는 17년 12월에 나왔죠. 근데 두 번째는 18년 12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날봉상의 다이버전스 매매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오지만 그만큼 여기서도 우리가 고점을 잘 잡았죠. 거의 엄청난 상승에서 다이버전스로 고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19,738불에서 3,200불까지 떨어졌거든요. 비트코인이 약 8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83%의
저점을 잡아냈습니다. 그쵸? 그때 이거는 다 후행성으로 우리가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미래가 보이고 나서 우리가 과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확인해 봤을 때, 잘 맞네? 그러면은, 음, 잘 맞는다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도 너무 신뢰는 하지 말고 이런 매매법도 있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19년 4월과 18년 12월 4개월 만에 한 번 더 일봉상에 과매수 구간이 나왔어요. 여기에 고점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추세는 여기서는 이 부분 그리고 여기서는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손절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익절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 대응이 나왔잖아요. 과매수 구간에 두 번째 추세가 자리 잡은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 50 구간과 30 구간 아니면 50 구간과 70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 이건 다 수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손실에 대한 부분을 잘 잡아야 우리가 대응이 됩니다. 손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잡느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똑같이 이 지점에서 숏을 잡습니다. 과매수 추세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지수는 내려가고 있죠. 그럼 이 부분에서 숏을 칩니다. 여기였죠. 근데 이번에는 50 부근에 닿지 않았어요. 닿지 않고 이대로 추세를 뚫고 다시 또 과매수 부근으로 올라갔죠. 만약 우리가 이거를 손절을 치지 않았으면 여기서 숏을 잡아서 64%, 단기적으로도 65%의 상승이 나와요. 그 전으로 가도 숏이 나오기 전에 52%의 상승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숏을 쳤다면 분명 청산이 나왔을 거예요. 아니면 높은 확률로 많은 시드를 50에서 70% 이상의 시드를 갈리고 눈물이 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우리가 여기 75.29 여기에서 숏을 쳤어요. 근데 50을 안 넘기고 다시 올라왔죠. 그러면은 이렇게 쭉 쳐서 이 부분에 닿을 때 로스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숏이나 롱을 잡을 때 수익이 난 뒤에 본절 로스를 설정을 해두죠. 그것과 비슷하게 RSI를 기준으로 로스를 잡습니다. 이 부분은 딱 닿을 때 종가가 이 부분이죠. 이 캔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캔들에서 숏을 쳤으니까 슉 올라오면은 약 6.4% 6.4%의 손실을 주고 도망갈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상승의 추세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돌파를 했을 때 굉장히 큰 매수세가 붙죠. 이런 거는 4개월 만에 한 번 나왔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주고 도망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런 게 한 번씩 나올 때 먹으면 못 먹어도 25%, 30% 비트가 이렇게 먹잖아요. 알트코인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이 나옵니다.
우리가 날봉이나 주봉에서 시그널이 나와요. 그것과 5분 봉이나 15분 봉에서 시그널이 나와서 먹는 거는 퍼센티지의 갭의 크기가 다르죠. 그것처럼 이런 무거운 비트코인이 다이버전스나 다른 게 시그널이 나와서 다음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 쭉 가져가는 거랑 가벼운 알트코인으로 시그널이 나와서 쭉 가져가는 거랑은 변동성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보다 재밌는 알트코인을 고르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버전스로 스로를 걸 때는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를 보고 SL을 걸어두면 됩니다. 먹을 때는 25%, 30%. 근데 손실이 날 때는 6%, 뭐 이런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짧게 손절을 하고 또 다음 포지션을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